멈췄습니다. 심장이요. 제 눈앞에서 말이죠. 또 하나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또 30초마다 한 명씩 죽어갔습니다. 복도가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의사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간호사가 울부짖었죠. 이거는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오로지 30년간 전쟁터를 걸었습니다. 폭탄이 터지는 곳도 갔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곳도 봤죠.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총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더 빠르게, 더 많이요. 무참히 영국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유럽이 무너지고 있었죠. 선진국이라던 우리가 말입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울, 그곳은 한국이었습니다. 그들은 소리쳤습니다. 끝냈다고요. 이미 이겼다고 말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불가능해야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비명, 울음소리. 병원 바닥이 온통 붉었습니다. 저는 그 속을 걸었습니다. 30년간 분쟁 지역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적도 없고 총도 없는데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간호사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언제 끝나냐고, 누가 우릴 살리냐고 말입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마이클 스톤입니다. 국제개발이 세상을 구한다고 믿었습니다. 30년간 그 믿음으로 살았죠. 수십 개국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마이클 스톤입니다. 국제개발이 세상을 구한다고 믿었습니다. 30년간 그 믿음으로 살았죠. 수십 개국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한국질병관리청이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돕겠다고요? 영국을요? 하지만 5분 후 이메일이 왔습니다. 첨부 파일 127개였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프였습니다. 사망률 추이였죠. 1월 92%, 2월 85%, 3월 68%, 4월 43%, 5월 18%, 6월 4%, 6개월이었습니다. 단 6개월 만에 이걸 해냈다고요?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병원 사진이었습니다. 복도가 깨끗했습니다. 환자들이 침대에 누워 있었죠. 의료진이 웃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런던 병원엔 웃음이 없었습니다. 비명만 있었죠. 세 번째 파일, 네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케이스 기록이었습니다. 3,847건이었습니다. 날짜, 증상, 치료 결과가 전부 적혀 있었죠. 조작할 수 없는 데이터였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동료를 불렀습니다. 데이비드였죠. 30분 후 그가 왔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우리는 밤새 검토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했죠. 빈틈을 찾으려 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이거 진짜야. 데이비드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전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보건부 장관, 국립보건원장, 주요 병원장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화면에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한국입니다. 6개월 만에 사망률을 92%에서 4%로 낮췄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1년째 95%입니다. 누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한국으로요. 제가 말했습니다. 언제 출발하십니까? 보건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오늘 당장입니다. 오후 2시 저는 히드로 공항에 있었습니다. 가방 하나였습니다. 노트북과 옷 몇 벌뿐이었죠. 12시간 비행이었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데이터만 봤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의심스러웠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인천공항이었습니다. 게이트를 나왔습니다. 한 남자가 피켓을 들고 서 있었죠.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살아 있었죠. 카페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상이었습니다. 런던은 죽어 있었습니다. 거리가 텅 비어 있었죠.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6개월 전엔 런던과 똑같았습니다. 운전하던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차가 병원 앞에 섰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었습니다.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가 깨끗했습니다. 조용했죠. 런던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섰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현재 중환자 3명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3명이라고요? 런던은 300명이 넘었습니다. 6개월 전엔 487명이었습니다. 487명에서 3명으로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중환자실이었습니다. 환자 3명이 누워 있었습니다.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깜빡였죠. 의료진이 차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유가 있었습니다. 런던 중환자실은 전쟁터였습니다. 의료진이 뛰어다녔죠.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여기는 달랐습니다.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십시오. 의사가 말했습니다. 지하 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거대한 공간이었습니다. 컴퓨터가 수십 대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마다 데이터가 흘렀죠. 직원들이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통합관제센터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전국 모든 환자가 여기로 모입니다. 실시간으로요. 화면을 봤습니다. 한국 지도였습니다.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죠. 현재 환자 127명입니다. 127명이라고요? 영국은 수만 명이었습니다. 증상 발견 즉시 파악합니다. 이 시간 안에 격리합니다. 24시간 안에 치료를 시작하죠. 이 시간이라고요? 런던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속도가 핵심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순간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빨간 점 하나가 새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입니다. 방금 신고됐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환자 정보가 떴습니다. 나이, 주소, 증상이 보였죠. 구급차 출동했습니다. 도착 예정 11분입니다. 11분이라고요? 실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부산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봤습니다. 이게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게 한국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30년 경력이 뭡니까?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보십시오. 직원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부산 환자였습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빨간 점이 이동했습니다. 구급차였습니다. 8분 남았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17분이었습니다. 화면 옆에 또 다른 모니터가 켜졌습니다. 환자 동선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48시간 동안 어디를 갔는지 보였죠.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신용카드, 교통카드, 휴대폰 위치 데이터입니다.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빨간 선이 지도 위에 그려졌습니다. 집, 회사, 카페, 지하철역이 표시됐죠. 접촉자를 찾고 있습니다. 또 다른 화면이 떴습니다. 사람들 목록이었습니다. 17명이었죠. 같은 지하철을 탔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연락하고 있습니다. 17명이라고요? 벌써요? 신고된 지 5분밖에 안 됐는데 말입니다. 이 시간 안에 전원 검사합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런던은 달랐습니다. 접촉자 추적에 일주일이 걸렸죠. 그것도 제대로 못 찾았습니다. 구급차 도착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환자가 들것에 실렸습니다. 구급대원이 보호복을 입고 있었죠. 병원까지 15분입니다. 모든 게 실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부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넋 놓고 봤습니다.
하루에 몇 건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요즘은 5건에서 10건 사이입니다.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5건에서 10건이라고요? 런던은 하루에 500건이 넘었습니다. 6개월 전엔 어땠습니까? 하루 2,000건이었습니다. 2,000건에서 10건으로요?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줄였습니까? 속도입니다. 빠르게 찾고, 빠르게 격리하고, 빠르게 치료했습니다. 간단했습니다. 너무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못했습니다. 컴퓨터 옆으로 오십시오.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다른 화면이었습니다. 전국 병상 현황이 떠 있었습니다. 일반 병상 287개 여유 있습니다. 중환자실 43개 여유 있습니다. 여유가 있다고요? 런던은 병상이 없었습니다. 복도에 환자를 눕혔죠.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배정합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요. 화면에 병원들이 표시됐습니다. 초록색이었습니다. 초록색은 여유 있다는 뜻입니다. 노란색은 70%, 빨간색은 90% 이상입니다. 대부분 초록색이었습니다. 런던은 전부 빨간색이었습니다. 아니, 빨간색을 넘어섰습니다. 의료진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충분합니다. 3교대로 돌아갑니다. 3교대라고요? 런던 의료진은 36시간씩 일했습니다. 쉴 수가 없었죠. 번아웃은 없습니까? 있었습니다. 6개월 전엔 심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정상입니다. 정상이라고요? 어떻게 정상일 수 있습니까? 환자가 줄었으니까요. 시스템이 작동하니까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습니다. 환자가 줄면 의료진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환자를 줄입니까? 약은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런던은 약이 부족했습니다. 전 세계가 부족했죠. 직접 만들었습니다.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직접요? 제약회사와 협력했습니다. 3개월 만에 생산 라인을 만들었죠. 3개월이라고요? 처음엔 하루 1,000개였습니다. 지금은 하루 5만 개 만듭니다. 5만 개요? 국내 공급하고 해외에도 보냅니다. 해외에도요? 저는 멍하니 그를 봤습니다. 한국이 해외에 약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약을 말이죠. 다른 나라도 도우십니까? 네. 23개국에 보냈습니다. 23개국이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6개월 전 한국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나라를 돕고 있었죠. 2층으로 가시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층 버튼을 눌렀죠. 문이 열렸습니다. 연구실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이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시험관을 흔들고 있었죠. 백신 연구팀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백신이라고요? 아직 완성은 못했습니다. 하지만 3상 시험 중입니다. 3상이라고요? 그렇게 빨리 왔습니까? 6개월 전 시작했습니다. 보통은 2년 걸리죠. 하지만 우리는 빨리 가고 있습니다. 한 과학자가 다가왔습니다. 2개월 후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2개월이라고요? 성공하면 양산에 들어갑니다. 6개월 후면 전 국민 접종 가능합니다. 전 국민이라고요? 런던은 백신 연구도 시작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었거든요. 비용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정부가 전액 지원했습니다. 과학자가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드셨습니까? 200억 원입니다. 200억이라고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이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반대요? 오히려 더 쓰라고 했습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를 봤습니다. 영국은 달랐습니다. 예산 논쟁에 6개월을 썼죠. 한국은 즉시 결정했습니다. 즉시 실행했습니다. 창밖을 보십시오. 의사가 말했습니다. 창가로 갔습니다. 서울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걷고 있었죠. 살아 있었습니다.
6개월 전엔 저 거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런던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금도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속도를 높였습니다.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30년 경력이 뭡니까?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진짜 위기 대응이 뭔지 몰랐습니다. 한국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호텔에서 나왔습니다. 차가 기다리고 있었죠. 오늘은 다른 곳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준영이 말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30분을 달렸습니다. 외곽이었죠. 거대한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생활치료센터입니다. 박준영이 말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가 길었습니다. 방들이 줄지어 있었죠. 경증 환자들이 머뭅니다. 병원이 아니라 여기서요. 박준영이 설명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을 봤습니다. 침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책상, 의자, 텔레비전도 있었죠. 깨끗했습니다. 1인 1실입니다. 화장실도 딸려 있습니다. 환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였죠.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증상이 가볍습니다. 하지만 격리는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박준영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런던은 달랐습니다. 경증 환자도 병원에 입원했죠. 병상을 차지했습니다. 중증 환자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현재 몇 명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87명입니다. 수용 가능 인원은 500명입니다. 여유가 있었습니다. 6개월 전엔 어땠습니까? 10,000원이었습니다. 500명 전부 찼죠. 그래서 2개를 더 만들었습니다. 더 만들었다고요? 총 3개입니다. 1,500명 수용 가능합니다. 1,500명이라고요? 지금은 87명 뿐입니다. 나머지는 비어 있죠. 박준영이 덧붙였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간호사가 카트를 밀고 있었습니다. 식사였죠. 하루 3끼 제공합니다. 영양사가 식단을 짭니다. 박준영이 말했습니다. 식사 트레이를 봤습니다. 밥, 국, 반찬이 담겨 있었습니다. 환자들이 불만은 없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처음엔 많았죠. 하지만 설득했습니다. 어떻게 설득했습니까? 당신이 집에 가면 가족이 위험합니다. 여기 있으면 안전합니다. 2주만 참으십시오. 박준영이 말했습니다. 대부분 이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하로 내려갔죠. 문이 열렸습니다. 의료시설이었습니다. 엑스레이 기계가 있었습니다. 검사 장비도 있었죠. 매일 검사합니다. 상태를 확인하죠. 간호사가 환자를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체온, 혈압, 산소 포화도를 재고 있었죠. 데이터는 즉시 본부로 갑니다. 박준영이 말했습니다. 악화되면 즉시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즉시라고요? 네. 30분 안에 움직입니다. 시스템이었습니다. 전부 연결돼 있었습니다. 생활치료센터, 병원, 관제센터가 하나였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박준영이 말했습니다. 20분을 달렸습니다. 보건소 앞에 섰습니다.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줄 서 있었습니다. 검사를 받으러 온 거였죠. 하루에 몇 명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200명 정도입니다.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6개월 전엔 2,000명이었습니다. 2,000명에서 200명으로요? 검사실로 들어갔습니다. 간호사가 면봉으로 검체를 채취하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6시간입니다. 6시간이라고요? 런던은 3일이 걸렸습니다. 양성이 나오면요? 즉시 연락합니다. 구급차가 출동하죠. 즉시라고요? 네. 1시간 안에 격리합니다. 1시간이었습니다. 런던은 일주일이었습니다. 차이가 났습니다.
엄청난 차이였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점심 드시죠. 박준영이 말했습니다. 식당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있었죠. 조심스럽게요. 하지만 먹고 있었습니다. 런던은 달랐습니다. 식당이 문을 닫았죠. 전부요. 주문을 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6개월 전엔 여기도 문 닫았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2개월간 닫았습니다. 박준영이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다시 열었습니까? 환자가 줄었으니까요. 안전해졌으니까요. 안전이라고요? 방역 지침을 지킵니다. 거리두기, 소독, 환기를 하죠.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간단합니까? 간단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박준영이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쳤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마지막 장소입니다. 박준영이 말했습니다. 차가 달렸습니다. 정부 청사 앞에 섰습니다. 질병관리청입니다. 박준영이 말했습니다.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이었죠. 회의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10명 정도였죠. 마이클 스톤 박사님입니다. 박준영이 소개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인사를 했죠. 앉으십시오.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청장이었습니다. 영국 상황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6개월 만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청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속도입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차트가 나타났습니다. 3단계입니다. 발견, 격리, 치료입니다. 청장이 설명했습니다. 발견은 2시간 안에 합니다. 격리는 4시간 안에 하죠. 치료는 24시간 안에 시작합니다. 2시간, 4시간, 24시간이었습니다. 런던은 일주일, 2주, 한 달이었습니다. 핵심은 속도입니다. 빠르면 이깁니다. 느리면 집니다. 청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빨리 움직입니까? 훈련했습니다. 청장이 대답했습니다. 훈련이라고요? 2015년 메르스를 겪었습니다. 큰 실패였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배웠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당한다는 걸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5년간 준비했죠. 5년이라고요? 이번엔 준비돼 있었습니다. 청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5년간의 준비였습니다. 그게 차이였습니다. 영국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준비했습니다. 영국도 할 수 있습니다. 청장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30년 경력이 뭡니까? 저는 배우러 왔습니다. 한국에서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현장을 다녔습니다. 병원, 보건소, 연구소를 돌아다녔죠. 메모가 쌓였습니다. 노트북이 무거워졌습니다. 데이터가 넘쳐났습니다.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박준영이 전화했습니다. 특별한 곳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차를 탔습니다. 1시간을 달렸습니다. 경기도였죠. 공장 같은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마스크 공장입니다. 박준영이 말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기계들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쉴 새 없이요. 흰색 마스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루 생산량이 얼마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2천만 장입니다. 2천만 장이라고요? 6개월 전엔 10만 장이었습니다. 10만 장에서 2천만 장으로요? 어떻게 늘렸습니까? 정부가 지원했습니다. 기계를 더 샀죠. 24시간 돌렸습니다. 작업자들이 분주했습니다.
마스크를 검수하고 포장했죠. 수출도 합니까? 네. 신개국에 보냅니다. 신개국이라고요?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영국은 마스크가 부족했습니다. 의료진조차 제대로 못 썼죠. 한국은 넘쳐났습니다. 세계에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건물로 갔습니다. 진단키트 공장입니다. 박준영이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한 공간이었습니다. 무균실이었죠. 작업자들이 흰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루 생산량이 얼마입니까? 50만 개입니다. 50만 개요? 6개월 전엔 없었습니다. 없었다고요? 네. 이 공장 자체가 없었죠. 3개월 만에 지었습니다. 3개월 만에 공장을 지었다고요? 정부가 허가를 빨리 내줬습니다. 기업이 투자했죠. 함께 만들었습니다. 박준영이 설명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였습니다. 진단키트가 흘러갔습니다. 정확도는 얼마입니까? 98%입니다. 98%라고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작업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국 진단키트는 정확도가 낮았습니다. 70%였죠. 그래서 재검사를 했습니다.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 번에 정확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어디로 갑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콜센터입니다. 박준영이 대답했습니다. 차를 탔습니다. 30분 후 건물 앞에 섰습니다. 20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1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수백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헤드셋을 끼고 있었죠.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1339입니다. 상담센터죠. 박준영이 말했습니다. 직원이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증상을 말씀해 주세요.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기침과 열이 있으시군요. 언제부터였습니까?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보건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컴퓨터를 치고 있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이시군요. 대치동 보건소입니다. 주소는 정확했습니다. 빨랐습니다. 통화가 끝났습니다. 직원이 데이터를 입력했습니다. 하루 전화가 몇 통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5,000통 정도입니다. 5,000통이라고요? 6개월 전엔 10만 통이었습니다. 10만 통에서 5,000통으로요? 전화가 줄었다는 건 환자가 줄었다는 뜻입니다. 박준영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옆 직원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외국인이십니까? 영어 가능하신가요? 영어로 바뀌었습니다. 유창했습니다. 검사는 무료입니다. 국적 상관없습니다. 무료라고요? 네, 보건소로 가십시오.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통화가 끝났습니다. 외국인도 검사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박준영이 대답했습니다. 비용은요? 정부가 부담합니다. 정부가요? 감염병은 국경이 없습니다. 외국인이 감염되면 한국인도 위험하죠. 그래서 무료입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영국은 달랐습니다. 외국인은 돈을 내야 했죠. 그래서 검사를 안 받았습니다. 숨었습니다. 감염이 퍼졌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모두를 검사했습니다. 그래서 막을 수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박준영이 말했습니다. 차를 탔습니다. 강변으로 갔습니다. 한강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있었죠.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밖에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6개월 전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준영이 말했습니다. 텅 비었죠. 무서워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런던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박준영이 덧붙였습니다. 가족이 걷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뛰어다녔죠.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6개월 만에 듣는 웃음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가 이긴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박준영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기고 있습니다. 저는 한강을 봤습니다. 물이 흘렀습니다. 멈추지 않고 흘렀죠. 영국도 할 수 있습니다. 박준영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 걸 영국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확신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데이터도 드립니다. 노하우도 전수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한국 방역 시스템 분석과 영국 적용 방안. 밤새 썼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완성했습니다. 127페이지였습니다. 런던으로 보냈습니다. 이메일을 보낸 후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영국을 바꾸겠다고요. 한국처럼 만들겠다고요. 비행기가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히드로 공항이었습니다. 2주 만에 돌아온 고향이었죠. 하지만 달랐습니다. 서울을 보고 왔습니다. 살아있는 도시를요. 런던은 죽어 있었습니다. 공항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없었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거리를 봤습니다. 상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식당도 닫았죠.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보건부에 갔습니다. 회의실이 가득 찼습니다. 장관, 차관, 국장들이 모였죠. 보고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한국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6개월 만에 사망률을 92%에서 4%로 낮췄습니다.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핵심은 3가지입니다. 시스템, 속도, 통합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발견 2시간, 격리 4시간, 치료 24시간입니다. 런던 수치를 옆에 띄웠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2주, 한 달입니다. 차이가 선명했습니다. 누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통합관제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실시간 데이터를 모아야 하죠. 다음 슬라이드였습니다. 생활치료센터를 지어야 합니다. 경증 환자를 분리해야 하죠. 그 다음 슬라이드였습니다. 마스크, 진단키트를 대량 생산해야 합니다. 보고가 끝났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재무차관이 물었습니다. 200억 파운드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200억이라고요? 불가능합니다. 재무차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했습니다. 제가 반박했습니다. 한국과 영국은 다릅니다. 위기는 똑같습니다.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하루에 500명씩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답이 없었죠. 사망자는 늘어났습니다. 하루 500명에서 700명으로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언론에 나갔습니다. BBC 인터뷰였습니다. 한국은 성공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카메라를 봤습니다. 200억 파운드가 아깝습니까? 사람 목숨보다요? 방송이 나갔습니다.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시민들이 움직였습니다. 청원이 올라왔죠. 한국 시스템을 도입하라. 100만 명이 서명했습니다. 정부가 흔들렸습니다. 3일 후 전화가 왔습니다. 승인됐습니다. 보건부 장관이었습니다. 200억 파운드 전액입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언제 시작합니까? 내일부터입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팀이 구성됐습니다. 의사, 간호사, 공무원, 엔지니어 100명이었습니다.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을 배웁니다. 그대로 적용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한 의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정말 가능합니까?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다음 날 한국에서 팀이 왔습니다. 박준영이 이끌었습니다. 전문가 20명이 함께였죠.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였습니다. 한국팀이 가르쳤습니다. 시스템 구축법, 데이터 관리법, 신속 대응법을요. 영국팀이 배웠습니다. 메모했습니다. 질문했습니다. 연습했죠. 2주가 지났습니다. 첫 번째 통합관제센터가 완성됐습니다. 런던 외곽이었습니다. 컴퓨터 50대가 설치됐습니다. 화면이 켜졌죠. 데이터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데이터, 보건소 데이터, 구급차 위치가 보였습니다. 실시간이었습니다. 작동합니다.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런던 지도였습니다.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환자들이었습니다.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였습니다.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대응할 수 있었죠. 다음 주 첫 번째 생활치료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호텔을 개조한 거였습니다. 500개 방이었습니다. 경증 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병원 병상이 비었습니다. 중증 환자를 받을 수 있었죠. 그 다음 주 마스크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공장 3개가 가동됐습니다. 하루 100만 장이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숫자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사망자 700명에서 650명으로요. 작지만 줄었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650명에서 500명으로요. 계속 줄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500명에서 300명으로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날 박준영이 돌아갔습니다. 공항에서 배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함께한 겁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영국도 이길 겁니다. 그가 덧붙였습니다. 네. 이기겠습니다. 저도 말했습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그가 떠났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비행기가 날아갔습니다. 서울로요. 언젠가 다시 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를 전하러요. 그리고 말하려고요. 우리도 해냈다고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런던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천천히요. 하지만 확실하게요. 그날 아침 관제센터에 갔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빨간 점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신규 환자 87명입니다.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87명이었습니다. 6개월 전엔 2000명이었죠. 사망자는요? 23명입니다. 23명이었습니다. 6개월 전엔 700명이었습니다.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기고 있다고요. 병원에 갔습니다. 국립병원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조용했죠.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환자가 12명이었습니다. 6개월 전엔 300명이 넘었습니다. 복도에까지 눕혀놨었죠. 지금은 달랐습니다. 여유가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오셨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말했습니다. 생활치료센터에 갔습니다. 이제 5개가 됐습니다. 2,500명을 수용할 수 있었죠. 하지만 환자는 300명 뿐이었습니다. 대부분 비어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환자가 줄었다는 뜻이었죠.
한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책을 읽고 있었죠. 상태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좋아지고 있어요. 3일 후면 퇴소할 수 있대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여기 오는 게요.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잘 돌봐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거리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와 있었습니다. 6개월 전엔 텅 비었던 거리였죠.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절반만요. 하지만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앉아 있었죠. 살아 있었습니다. 런던이 다시 숨 쉬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6개월간의 변화였습니다. 신규 환자 2,000명 87명, 사망자 700명 23명, 병상 가동률 150% 45%, 검사 시간 3일 6시간, 격리 시간 일주일 4시간. 모든 지표가 좋아졌습니다. 한국 수치에는 아직 못 미쳤습니다. 하지만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BBC입니다.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기자였습니다. 영국의 기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기적이라고요? 네. 6개월 만에 사망자를 30분의 1로 줄였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빠른 회복입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습니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왜 한국이었습니까? 그들이 이미 성공했으니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자존심은 버렸습니다. 배울 건 배워야 했죠. 방송이 나갔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한국에 감사하다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총리가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에 감사를 표합니다. 공식 성명이었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언론이 떠들었습니다. 영국, 한국에 배우다. 선진국 자존심 버리고 살길 찾다. 한국 방역 시스템 세계 표준되나.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연락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이었습니다. 영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 시스템을 배웠습니다. 저는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배울 수 있습니까? 한국에 연락하십시오. 그들이 도와줄 겁니다. 한 달 후 유럽연합이 움직였습니다. 한국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한국 정부가 답했습니다. 돕겠습니다. 전문가 팀이 유럽으로 왔습니다. 100명이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로 흩어졌죠. 같은 걸 가르쳤습니다. 시스템, 속도, 통합을요. 유럽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요. 하지만 확실하게요. 그날 밤 서울에 전화했습니다. 박준영이었습니다. 잘 지내십니까? 잘 지냅니다. 박사님은요?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영국이 많이 좋아졌다고 들었습니다. 네. 당신들 덕분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사님. 박준영이 말했습니다. 네. 이제 박사님 차례입니다. 무슨 뜻이냐고 물으려 했습니다. 다른 나라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박사님을 도왔듯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 거리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죠. 6개월 전엔 상상도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이 도와줬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와줄 차례였습니다. 세상을 구할 차례였죠. 3개월 후였습니다. 저는 비행기에 타고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뉴욕이었습니다. 미국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루 사망자 3,000명이었죠. 세계 최강국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런던보다 심했습니다. 미국 CDC 국장이 나와 있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가 말했습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회의실로 갔습니다. 의사, 공무원, 과학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쳐 보였습니다. 영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 의사가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6개월 만에 사망자를 30분의 1로 줄였습니다.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핵심은 시스템입니다. 속도입니다.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요. CDC 국장이 말했습니다. 팀이 구성됐습니다. 500명이었습니다. 영국보다 5배 컸습니다. 미국은 컸으니까요. 서울에 연락했습니다. 미국을 돕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박준영이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팀을 보내겠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팀 50명이 왔습니다. 미국 전역으로 흩어졌습니다.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휴스턴으로요.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관제센터가 뉴욕에 섰습니다. 거대했습니다. 컴퓨터 200대였습니다. 런던의 4배였죠. 데이터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주 전체가 보였습니다. 환자 위치, 병원 현황, 구급차 동선이 실시간으로 나타났죠. 작동합니다. 엔지니어가 보고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생활치료센터 20개가 문을 열었습니다. 호텔, 기숙사, 체육관을 개조했습니다. 1만 명을 수용할 수 있었죠. 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병원이 숨통이 트였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하루 사망자 3,000명에서 2,000명으로요. 아직 높았습니다. 하지만 줄고 있었습니다. 그날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이 만나고 싶어 합니다.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다음 날 백악관에 갔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일어났습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을 살려주셔서요. 그가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보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그가 덧붙였습니다. 제 덕이 아닙니다. 한국 덕분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과소평가했습니다. 그가 인정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다음 주 대통령이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에 감사합니다. 전국 생중계였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구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세계가 들었습니다.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미국, 한국의 고개 숙이다. 한국 방역, 세계 표준되다. 작은 나라가 세계를 구하다.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움직였습니다. 일본, 인도, 브라질, 남아공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도 도와주십시오. 저는 서울에 연락했습니다. 세계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준영이 대답했습니다. 팀을 더 보내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방역 지원단 1,000명을 파견합니다. 1,000명이었습니다. 의사, 간호사, 공무원, 엔지니어였죠.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50개국으로요. 모두에게 같은 걸 가르쳤습니다. 시스템, 속도, 통합을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세계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유럽 사망자 70% 감소. 미국 사망자 65% 감소. 아시아 사망자 80% 감소.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살아나고 있다고요. 그해 12월이었습니다. 유엔 총회가 열렸습니다. 특별 결의안이 상정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인류 기여를 기립니다.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연단에 섰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함께 살아야 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193개국 대표들이 일어났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1년 전 저는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런던 병원 복도에서요. 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국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를 살렸습니다. 이제 세계가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한국 덕분이었습니다. 작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큰 나라보다 위대했습니다. 준비했으니까요. 움직였으니까요. 나눴으니까요. 총회가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박준영이 서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덕분에 배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위기는 함께 이겨야 한다는 걸요. 그가 웃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왜 도왔는지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는 강하니까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뉴욕 거리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죠. 살아 있었습니다. 세계가 살아 있었습니다. 한국이 살렸습니다. 작은 나라가 세계를 구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세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날 저는 다시 서울에 있었습니다. 초대를 받았습니다. 세계 방역 포럼이었죠. 100개국 대표가 모였습니다. 모두 한 가지를 배우러 왔습니다. 한국 시스템을요. 컨벤션 센터에 들어갔습니다. 거대했습니다. 각국 깃발이 걸려 있었죠.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인도가 보였습니다. 모두 여기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우러요. 2년 전엔 상상도 못했습니다. 개막식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연단에 섰습니다. 환영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겼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2년 전 세계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계속했습니다. 하루 1만 명이 죽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움직였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세계 1일 사망자 1만 명 120명. 2년 만의 변화였습니다. 99%가 줄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안전합니다. 대통령이 선언했습니다.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오후 세션이었습니다. 제가 발표했습니다. 영국 사례였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2년 전 런던 사진이 나왔습니다. 텅 빈 거리, 넘쳐나는 병원, 쌓인 시체였죠. 이게 우리였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다음 사진으로 넘겼습니다. 지금의 런던이었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카페가 열려 있었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입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한국이 구해줬습니다. 제가 덧붙였습니다. 그들이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었을 겁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선진국이라는 오만을 버렸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진짜 선진국이 무엇인지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술만 앞서면 선진국이 아닙니다. 경제만 크다고 선진국이 아니죠. 청중을 받습니다. 위기에 손 내미는 나라가 진짜 선진국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길게 이어졌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환영 만찬이 열렸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미국 CDC 국장이 다가왔습니다. 2년 전 뉴욕에서 만났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기억합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미국은 하루 3,000명이 죽었습니다. 지금은 10명입니다. 그가 덧붙였습니다. 한국 덕분입니다. 맞습니다. 한국 덕분이죠. 그가 인정했습니다.
독일 보건부 장관도 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으로 살았습니다. 일본 후생성 차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배웠습니다. 인도 보건국장도 말했습니다. 13억 인구를 구했습니다. 모두가 인정했습니다. 한국이 세계를 구했다고요. 박준영이 다가왔습니다. 2년 만이었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건배하죠. 무엇을 위해요? 생명을 위해서요. 그리고 한국을 위해서요. 잔을 부딪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국립묘지에 갔습니다. 2년 전 세상을 떠난 의료진들이었습니다. 한국 의료진 127명이 여기 잠들어 있었습니다. 세계를 구하다 죽은 사람들이었죠. 꽃을 놓았습니다. 묵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들 덕분에 세계가 살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죠. 공항으로 갔습니다. 런던행 비행기를 탈 시간이었습니다. 박준영이 배웅 나왔습니다. 다음엔 언제 오십니까? 내년 포럼 때 오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십시오. 악수를 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왜 도와주셨습니까? 처음부터요. 박준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도 도움받았습니다. 과거에요. 누구에게요? 전 세계에서요. 가난할 때, 전쟁 후에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갚을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요. 그가 덧붙였습니다. 혼자 사는 세상은 없습니다. 함께 살아야 합니다. 비행기에 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빌딩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가득했죠. 살아 있었습니다. 세계가 살아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세계를 구한 이야기. 첫 문장을 썼습니다. 2년 전 세계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가 일어섰습니다. 크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나라였죠. 그들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세계와 나눴습니다. 타자를 쳤습니다. 그 나라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였습니다.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죠. 2년 전 저는 절망했습니다. 답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줬습니다. 위기는 이길 수 있다고요. 함께하면 가능하다고요. 작은 나라도 세계를 바꿀 수 있다고요. 저는 배웠습니다. 30년 경력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요. 겸손함이었습니다. 배우려는 자세였죠. 그리고 나눔이었습니다. 한국이 가르쳐줬습니다. 이제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진짜 선진국이 어디인지요. 비행기가 날아갔습니다. 런던으로요. 하지만 제 마음은 서울에 있었습니다. 영원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